지금의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의 길을 포기한 영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길을 포기한 대한민국, 제가 볼 때는 국가 자존심이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보다 국가 자존심이 더 낮아졌다고 봅니다. 적어도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나라를 잃은 서름 때문에 국민들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재산을 팔고 처자식을 버리고 해외에 나가서까지 임시정부라도 만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라도 부르질러 보려고 뜻을 가진 선조들이 33명이 서명을 하고 실제 가져다 주지 못한 독립이지만 목이 터지게 외쳤습니다. 유관순 누나도 길거리에 뛰쳐나갔습니다. 내 나라를 찾겠다고. 지금 그것보다도 몇천 배 더 형편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혹은 이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자존심도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일제에 한가할 때는 최소한 남북한이라는 게 갈라지지 않고 이 한반도 하나가 돼가 일제에 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어쨌든 국제사회의 흐름에 국제관계 힘의 균형에 의해 일본이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 강국이었습니다. 싫든 좋든 명백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어도, 주권을 뺏겼어도 우리 조상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자존심 너무 상한다. 국가의 격이 없어진다고 애통해하고 분통해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33배 못 사는 북한, 김정은에게 끌려서 보십시오. 노동신문 20일자 노동신문에서, 노동신문이라는 게 북한 김정은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13일 그 전날 인도 방문하고 뒤이어 한국 인도 정상회담 후에 우리 대통령 싱가포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당시 이 내용도 상당히 문 대통령이 미국을 비난하고 도리어 북쪽에게 편을 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까지도 북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쓸데없는 훈시질 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한반도 운전자를 해? 운전자론? 황당무계한 상식 이하의 괴설 열어놓지 마라. 몽유병 환자의 장밋빛 환상이다. 남조선 당국이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주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제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단 말인가 하고 반론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죠. 반론이 아니고. 그 다음이 가관입니다. 통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북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거나 평가할 내용이 없다. 청와대 대변인도 밝힐 입장이 없다. 제가 미치고 폴짝 뜁니다. 만약에 통일부가 북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거나 평가할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했으면은 제가 미치고 폴짝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밝힐 입장이 없다가 아니라 밝힐 가치조차도 없다 했다면은 미치고 폴짝 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통일부가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언급하거나 평가할 내용이 없다. 왜 평가할 내용이 없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발 아래 때같이 발톱의 때처럼 생각하는 말을 두고 평가할 내용이 없어요. 무슨 뜻이죠? 이 말에 동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감까지는 안 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북한 눈치가 보여가지고 구태여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밝힐 입장이 없다. 청와대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밝힐 입장이 없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 밝힐 입장이 있습니까? 명백하게 이 뭐 뒤에서 나온 얘기 카드라 소문도 아니에요. 노동신문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의 목소리로. 노동신문이라는 게 국가기관지 북쪽 노동당의 기관지니까 노동당수인 김정은의 목소리입니다. 황당무계한 짓 하지 마라. 꿈에서 깨라. 장밋빛 꿈에 젖어 있다. 네가 무슨 운전자론이냐? 네가 무슨 심판이냐? 어? 쓸데없는 훈시질 하고 있지 마라. 아니 불과 몇 개월 전에 평창올림픽에 불렀을 때 남북정상회담 때 불렀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한반도 영원한 평화체제를 위해서 남북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 때가 없었다. 영원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런데 북쪽이 이런 말 하는 거는 얘들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입에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 애들이니까 사실 크게 놀랄 것 없어요. 크게 놀랄 것 없기 때문에 평가할 가치 좋다 없다 하면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더 이상 상대할 필요도 없고 평가함으로써 문제 끌어가지고 북한에게 우리에게 더 공격하고 빌미를 따지고 딴지를 걸 빌미나 명분을 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평가할 내용이 없다 그래서 왜 평가할 내용이 없어요? 밝힐 입장이 없다. 왜 입장이 없어요? 밝힐 가치가 없다가 아니고 국가 자존심 어디 있어요? 일제 36년 하에 우리보다도 잘 사는 그 당시 아시아에서 최강국인 국가의 식민지가 되는데도 우리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관계 약육강식에 의해서 불가피한 건 아니지만 약육강식이라는 먹이사슬에 의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우리 선조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자식과 가족을 다 버리고 춥고 배고프고 말통하지 않고 서러운 이영만리에 가서 임시정부라도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결도 하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경찰 일본 순사들에게 붙들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만세를 부르고 국가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거짓 떼서린 중국 아니라 거짓 떼서린 북한 예? 북한에게 노예가 되어서 얘들이 우리를 인격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데도 밝힐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국가 자존심의 현 주소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자존심의 현 주소? 대한민국 국가 자존심의 현 주소는 국가 자존심의 IMF 시대입니다. 구제금융을 손 벌려가지고 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자존심을 밖에 가가지고 액을 하는 수준 이하로 지금 나라가 떨어졌습니다. 한번 봅시다. 나라 위에 지키고 국민 생명 지키고 자산 지키려고 군 복무를 하는 해병대 헬기를 타고 떨어져 그것도 그 무기 팔아먹겠다고 시험 운영하러 뛰어올라갔던 조종사가 기체 문제 때문에 떨어져 순직을 했는데 순직이라는 용어도 안 써요.
16일 사고 났는데 19일까지 18일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19일에나 어슬렁어슬렁 빈소 차린다, 미안하다 와서 국방장관이 하는 얘기 뭐예요? 왜 이렇게 이분들이 국회에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유족들이 힘들어하느냐 이러니까 장관 답이 뭐예요? 의전을 잘 제대로 못 챙겼더니 짜증이 나는 모양이죠. 대한민국의 군인을 자기 품 안에 안고 총칼이 들어와도 그 품에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미닭이 병아리를 안고 자기가 희생하듯이 자기는 다 죽고 병아리를 품속에 안은 병아리를 살리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이거는 군대를 자기가 안아줘야 될 사람이 그렇게 순직한 우리 장병들의 유족들이 울부짖는 데 대해서 장례식을 혹은 의전을 그들이 만족할 수준을 안 해줘서 짜증이 나는 모양이다. 이거요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멘탈리티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이고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방장관이 병사들 내 새끼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러면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자기 자식 군대 보내는 사람 병신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자기 새끼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누가 군대 보냅니까? 그걸 애국이라 생각하고 보내겠어요? 간접살인이에요. 그러면 내 새끼 거기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부모가 간접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군대 보내는 게. 또 봅시다. 그 위에 한 수 위에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작년에 낚시질 하다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대한 기준, 국민에 대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낚시배 유족들을 나서가지고 전현이 미쳤냐이다 하고 또 나올 거예요. 항상 왜곡해가지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추동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그건 세월호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작 유가족보다 그 추동하는 세력들이 더 끈질기고 더 험악하다는 걸. 낚싯배 사상자가 나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일동 묵념이라 하면서 이것은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 했습니다. 왜? 낚싯배 타다가 죽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이 피어나는 청춘 국가 안보를 위해 죽은 젊은 파일럿의 순직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안 지는 겁니까? 책임지는 국가가 이 한 5년 더위에 장례식도 못 지낼 정도로 물론 뭐 시체가 다 타버리고 형체도 구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떨어진 잔해를 보십시오. 그거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부모들은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남은 여생이 절대 온전치가 못합니다. 왜?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자식을 잃은 상처보다도 국가로부터 무시당한 상처 때문에 남은 인생이 절대 온전치가 못합니다. 화병을 얻는 거예요. 화병.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건 바로 헬조선입니다. 이게 나라냐? 아니 1700만 촛불 혁명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웠다면서요. 촛불 혁명 때 나온 용어가 뭐였어요? 그 앞 정권을 뒤집은 게 이게 나라냐라는 말로 뒤집었어요. 저는요. 그때 이게 나라냐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나라예요? 그때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그 박정권이 국민의 그리고 나가서 국가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실추시켰다는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객관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에 충분히 국민들이 수모를 느꼈다고 생각하고 촛불을 들고 동조를 한 겁니다. 저는 촛불 세력이 옳았다 그렇다 얘기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에 이성적인 근거 혹은 감성적인 그쪽을 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게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1700만 원을 동원했다면 여러분 국민들 눈 똑똑히 뜨고 있으십시오. 기여하십시오. 이거는 그때의 이게 나라냐 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해병대 조종사의 죽음은 개죽음이 돼도 되는 거예요. 어? 낚싯배 죽으면 영웅이고 세월호 죽으면 영웅이고 돈 받아야 되고 더 국가가 위로해주고 보호해줘야 되고 천안함에도 죽어도 연평해전에 죽어도 서해해전에 죽어도 월남에 가서 죽어도 6.25 사변에 죽어도 서독 강부로 가서 죽어도 이건 국가가 책임질 일 아닙니까?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인 이유가 군사비를 많이 쓰고 실전과 같은 분쟁지역에 군인들을 내보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에 상응하는 그들이 쓸 수 있는 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군사대국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군사대국은 그들의 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군의 사기. 그들을 알링턴 묘지에 묻어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나라를 지켜주는 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알링턴 묘지를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젊은 유니폼을 입은 군 유니폼을 입은 병사들이 지나가면은 자기 자식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젊은 장교에게 등을 치며 혹은 거기에서 친구를 찾거나 친척을 찾거나 부모를 찾거나 아저씨를 찾거나 하기 위해서 꼬송이를 갖다 놓는 젊은 유니폼을 입은 병사들을 보면은 똑같이 참배를 하러 온 다른 어르신들도 그 무덤에 자기의 친척이나 누가 자녀가 누가 할아버지나 누가 안 묻혀있는 사람도 등을 치면서 젊은이 고맙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과 사랑과 애국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네. 자네가 없으면 우리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미국으로 남을 것인가. 거기에는요 히스패닉 모슬림 그 백그라운드가 종교 얼굴 색깔 문화 교육 부 차이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힘이에요. 국가를 지켜주는 국가의 안보와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병사들에 대해서 국민이 하나 되어 존경심과 사랑을 표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야 국기 필요 없어 보세요 전에 뭐죠? 풋볼 선수들 꿇어앉은 채로 서지 않고 꿇어앉은 채로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전 트럼프 대통령 안 틀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도 입장이 있지만 국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에는 너 나라의 국기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은 너는 스스로를 국민이라고 자랑스러운 국민이라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 긍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워닝을 준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종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종교다 이거 경제다 정치단체 한반도기 걸어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해. 당 행사
애국인데도 애국가도 안 불러. 대통령이 뭘 안 캐? 만약에 대통령이 앞으로 국기에 대해서 모든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안 부르는 단체는 어떤 조직이라도 내가 용서 안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대통령부터 헐렁하니까, 그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어디서 보여줍니까? 이런 거에서 보여줘. 더 나아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정은 앞으로 주 역할을 뭐라고 하겠어? 남북 대화할 수 있는 창구로 만들게. 그건 국정원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정원 정보기관이에요. 국가의 안보와 목숨과 경제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적이 되거나 경쟁자가 되는 사람, 국가 조직으로부터 정보를 가져왔어. 그것이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정원이에요. 적국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뚫어놓고 대화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운영하고 국민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 국정원 안 해도 그런 일은 할 때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국가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뿐이에요. 뭐라고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이제는 청문회까지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건 남북 교류 협력 추진해서 가가 물어보래요. 이건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왜? 왜 국가가 아닙니까? 대북 제재는 우리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전 세계 유나이티드 네이션의 한 멤버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한 국가입니다. 찬성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그것을 이행해야 될 국가예요. 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대북 제재인데, 전 세계 국가들하고 대등한 국가로서 유엔 총회의 한 멤버로서 대등한 가치라서 찬성을 해놔놓고 그것을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남북 교류 협력 추진에 더 나아가서 NSC 상임위원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러고 결정하라고. 어제도 저한테 누가 얘기합니다. 그 송영선 씨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막 눈에 힘을 주고 제스처를 쓰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하시면 안 되냐.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내 프로를 봐주시는 고마움도 있고, 그분이 정말 나를 애껴서 하는 말도 있지만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양가 감정을 느껴요. 지금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여성스럽게 자분자분 얘기할 수 있는, 물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동일시 안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어떤 문제에 감정적으로 몰입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국가 문제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제가 마이크 앞에 앉을 때마다 갑니다. 아, 오늘은 좀 방긋방긋 웃으면서 재밌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연예 프로그램을 진행하듯이 해봐야 되겠다. 5분만 지나면 제가 확 달라져 버려요. 왜? 이슈에 대해서 우리의 객관 상황을 딱 보면,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거는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생긋생긋 빵긋빵긋 웃으며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해서 나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다른 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감동할 거다. 제가 아집인지 몰라도 감동을 못 주더라도, 감동하는 숫자가 적더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 분들이, 야, 진짜 저 여자 정말 진심으로 저렇게 울분이 터지는구나. 왜 저런지 우리도 한번 들어봐 줘야 되겠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숫자만 있어도 저는 절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4-5시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얼빠진 짓이죠. 에? 제가 왜 이 얼빠진 짓을 하고 있겠어요? 뭐 낯장 내미래가 유명세 하려고?
낯장 내밀어서 유명세를 하려면 이런 것과 나와서 안 됩니다. 정치를 하려고 이거 하고 앉아서 안 됩니다. 돈 벌려면 이거 하고 앉아서 안 됩니다. 잘난 체 하려고 잘난 체 하려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의도가가 어디 빌붙어야 돼요. 그리고 청와대 부근 얼렁거리면서 자리라도 하나 달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모집단처럼 퍼포먼스 하면서 온갖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이상이나 혹은 그해야 될 눈에 띄는 행동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뭐라고 할까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조직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뜻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어떻게 만들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정의 재산이라면 억지로 모아가지고 15평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대부분 15평짜리 신혼에서 시작해 한 10년 돼가 15평짜리 아파트 사고 나면 첫 감상문이 뭡니까? 내 15평짜리 보금자리가 궁궐보다 낫다. 쇼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진심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는 거 저 쇼 아닙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나갔을 때 1975년 처음 나갔을 때 10명 중에 9명은 Where is South Korea? 대한민국이 어디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이 Are you from North Korea? 북쪽에서 왔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울분이 터졌어요. 75년 같으면 거의 분기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북쪽보다 조금 경제가 나아지려고 하는 분기점. 그전까지는 북쪽이 더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도에서 어디가 대한민국인지 전부 물어요. 이건 10명 중 10명이었어요. 거의. 존재도 없는 나라였어요. 정말 존재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때는 뭐 삼성이라는 존재가 국제에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엔에 박사 논문을 쓰러 자료 수집을 유엔 건물에, 왜냐하면 제가 평화유지군 자료를 찾으러 유지군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 모든 조약에 대한 조약국을 찾으러 들어가니까 흑인 거기 소위 말하는 문에 서 있는 친구, 게이트를 체크하는 친구가 나보고 어디서 왔네요. 한국서 왔다.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박사 논문서로 자료 찾으러 간 데가 83년이니까 다른 사람 다 넣어주는데 나는 안 넣어주는 거야.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서 그 들어가는데 절차가 다른 회원국인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복잡하더라고요. 몰라 이 사람이 특별히 내한테 그렇게 한 건지는 몰라. 어쨌든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때 내가 그 친구한테 너무너무 그게 한 달 이상의 자료를 모으러 매일 들랑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내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야. 오늘 통과될 수 있을까? 죄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훔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유엔 본부 건물에 32층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36층인가 32층이 조약국이에요. 평화유지 관련된 거로. 그 나중에는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거의 끝나갈 때에. Within 10 years, next 10 years.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은 반드시 유엔 회원국이 될 거고 20년 내에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거다. 제가 점쟁이 아니에요. 현실이 됐습니다. 야, 뭐 제가 이러면 잘난 체 한다. 잘난 체 아니에요. 네가 무슨 무당이냐? 무당도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초라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지금 이 한국 세계 11위 12위 경제대국은 단순하게 잘 사는 건 말입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게 빌빌 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데 통일부에서 내는 소리가 평가할 내용 없다. 청와대 대변인 한 얘기가 밝힐 입장이 없다. 밝힐 입장이 있고 평가할 내용이 있죠. 북한이 무서워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 판문점 선언해서 잘 가자고 해놨는데 그거 깨고 저쪽에서 안 한다 할까 싶어. 이 딴지 그거는 북한 꼬라지를 또 보세요. 이 XX 뭡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 한국에 온 탈북자들 다 같이 패키지로 해결해주고 뭐 이산가족을 만나든 뭘 하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국가가 정면 돌파를 안 하고 그냥 눈치만 보는 게 국방부 나서가지고 청와대 눈치만 봐요. 왜 청와대 눈치 봐요? 보세요. 헬기 타다가 전투 헬기 타다가 죽은 파일럿들, 조종사들 훈련이 부족하거나 미숙해서 떨어졌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걸 10m 올라가서 떨어졌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훈련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였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에 거짓말 한다는 게 드러나니까 말은 그걸 직접 그 핑계는 못 대고 그것도 사실도 아니고 동시에 기체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작년에 기체 문제 있다고 방사청장을 모가지를 날라놓고 수레원에 문제 있다고 모가지 날라놓고 그걸 가지고 보완도 안 된 걸 가지고 더 복잡한 머린 헬기 해병대 헬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겠다고 서둘러가 나서면서 하나도 보완 안 됐는데 이게 기체에 문제가 있다 하면 수출 못할 것 같으니까 노 위닝 게임이죠.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니까 시간 끌자는 작전으로 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는 건 뭡니까? 한다는 소리가 유족들이 무슨 장례식 절차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고요. 경제력 11위 의미가 없어요. 사람도요 가진 거와 관계없이 자기의 자존심 자긍심이 없을 때는 좀비예요. 좀비. 대한민국은 지금 좀비예요. 왜 좀비가 됐다? 위에서부터 좀비가 되도록 우리 얼빠지는 주사를 다 놓고 있어요. 여권 야권도 없어요. 보수라고 더 나은 줄 알아요. 웃기지 마세요. 보수라는 허울만 뒤집어쓰지 나라가 입꼬리 돼도 어디 나옵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에서 보수당에서 제가 앞으로는 국가 자존심에 대해서 좀 계속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요 자존심 회복을 안 하면은 돈 몇 푼 더 번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가가 니는 큰 산 작은 언덕 우리는 작은 언덕이라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지를 않나? 에? 러시아에 가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미 시작이 됐고 국방장관이 나가서 이미 남북 간의 군축이 진행이 되고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이루어지고 전부 거짓말 전부 거짓말. 북한 군축이 어디 있어요?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어디 있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핵실험 안 하면 그게 진짜 평화라서 평화예요? 돈 받아낼 작전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포기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게 그게 평화예요. 그걸까 또 이 나라 위정자들은 그걸까 팔아먹어요. 북쪽에 김정은 나 정말 뭐야 이거.
전 국회의원, 전 복지부 장관 하던 사람이 한국의 최고의 언론 기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를 끌다가 이제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김정은만한 재벌 2, 3세 있느냐? 2세, 3세 있느냐? 하질 않나? 어? 총리가 나서가지고 김정은이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있나? 하지를 않나? 국민들의 71%가 나서가지고 김정은이 점잖다. 통 크다, 솔직하다, 담대하다, 믿을만하다를 하지 않나? 이 나라 자존심이 어디 있냐고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게 우리를 대통령을 바른 톱에 떼거치 여기는데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밝힐 입장이 없다. 통일부가 나서가지고 평론할 내용이 없다.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 지키다 죽은 파일럿은 조종사는 이 염천에 뼈조각이라도 남아있으면 뼈조각 자체가 썩어가 냄새가 나는데도 진물이 나는데도 놔두고도 기껏해 한다는 게 야 제대로 안 해줘 너 짜증나는 모양이지 하고 있질 않나. 여러분 이래도 내가 웃으면서 방긋방긋 여성스럽게 섹시하게 얘기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걸 시청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저는 국가 자존심을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야당 대표 딸 결혼식에 간 것 자체를 비난한 게 아니라 그 하루 전날 연평해전에서 죽은 추모식이 16주기 추모식이 있는데 그 다음날 결혼식 간 사람 한 사람도 코빼기를 안 내밀었다 했더니 이래가 되겠느냐. 그 결혼식 가는 건 당연히 아니까 가다. 그러나 그 전에 이거라도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얘기했더니 제 여기에 영상에 열심히 들어오는 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다.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그분들은 나라의 국록을 먹고 국무위원들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국민의 생각을 대변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개인이 가고 싶은 생각하고 장관의 타이틀을 들고 가는 건 전혀 다릅니다. 공과 사도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국민 전체가 가치의 혼돈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도 야도 보수, 저는 막 보수 요새 엉터리 보수 너무 많으니까 진보가 나서가 보수 욕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끼리 보수라는 이름 하에 하도 지리멸렬하고 하도 서로 뜯어먹고 하도 서로 비난하니까 가만 놔두면 자멸하겠다 자폭하겠다 싶어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The time is coming. 가만히 있으면 때가 오는 거야. 왜 손에 피를 문져? 이런 지리멸렬 어디서 시작하나? 다 국가 자존심이 무너져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일에 실패해도 살아남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인 게 오직 한 부류예요. 희망을 가진 사람, 자존심을 가진 사람 살아남아요. 처칠도 그 얘기했어요. 패배하는 자는 살아남지만 항복하는 자는 다시 재기가 안 된다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항복하고 있어요. 싸울 의지도 없고. 자존심도 안 지키고. 우리가 왜 거지를 거지라고 그럽니까? 아세요? 먹을 게 없는 것도 거지지만 대부분 거지들은 거지에서 벗어나고 싶지 하지 않아요. 편안한 것이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일 안 하고 게으른 것이 편안한 게 아니라 게으른 상태가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보다 편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지가 그래 거지 건설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지예요. 정신적인 거지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건 해결됐지만 개인 자존심부터 먼저 확고해야. 자존심은 내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국민들이 세계 최고의 애국심을 갖는 게 바로 세계 최고의 자존심이에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바로 개인의 자존심과 연결됩니다.
나라가 자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지가 개인적으로 그 나라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갖습니까? 아, 또 가르치는 것처럼 고함 질러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방송을 할 때 계속 저 혼자 시작하기 전에 한 30초쯤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오늘은 열내지 말고 제발 좀 웃으면서 야 재밌었다 이 소리를 듣겠다. 한 5분쯤 시작하면 확 제가 뭐라 그래 정신을 못 차린다 하는 표현이 좀 그렇고 도저히 이 상태로 예쁜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방송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냥 본질을 얘기하자. 그러다가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적도 되고 눈물도 나고 속도 상하고. 자, 그래도 여러분 저처럼 이 염천에 야 올해가 정말 진짜 제일 더운 날 같아요. 37도? 어제 대구 계신 부모님 어머니께 전화할게 대구가 38도가 넘는다 그러던데 사람 체온보다 지금 더 높은 날씨입니다. 이 날씨 속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이 방송이 더 염장을 지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같이 마음을 좀 다시 추스리고 그러나 우리가 처한 좌표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통해 홍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